단 72시간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 그 위험천만한 거리에서 한국산 무기가 해낸 일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방패막이로 삼았던 앙코르와트는 상처 하나 없이 그대로였고 그 뒤에 숨어있던 탄약고만 정확히 제거되었습니다. 명중률 98.7%, 고장률 0%. 중국제 무기들이 줄줄이 고장나는 동안 한국 무기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벌어진 24시간 연속 포격전, 그리고 그 다음날 서둘러 철수하던 중국 군사고문단의 모습. 미국 상업위성이 포착한 그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중국 CCTV는 급히 보도를 중단했습니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태국 육군 포병대대장이 직접 겪은 72시간의 기록,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이런 놀라운 사연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귀를 찢는 포격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새벽 4시 17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고 기지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15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긴박함은 처음이었어요. 복도를 뛰어가는 병사들의 발소리, 사이렌, 그리고 멀리서 계속 들려오는 둔탁한 폭발음. 작전실로 뛰어들어가자 사령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중국제 PLG-45 자주포로 우리 국경 마을 3곳을 동시에 포격했다는 겁니다. 아라냐 프라텟, 반 논찬, 춘폰. 사람들이 자고 있던 새벽에 말이죠. 스크린에 뜨는 피해 보고를 보는 순간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민간인 사상자 9명, 부상자 31명. 학교 건물 2채가 반파됐고 시장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포탄에 목숨을 잃은 겁니다. 저는 태국 육군 제3포병여단 소속 대대장입니다. 계급은 중령이고요. 2005년부터 20년간 포병으로 복무해 왔습니다. 미국 포트실 포병학교를 졸업했고 2017년 태국군이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할 때 실무 책임자였죠. 미얀마 국경작전, 합동훈련, 대테러 작전까지 경험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면전이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령관이 즉각 반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목표는 캄보디아군 포병 진지와 탄약 보급소. 우리는 1시간 안에 사격 준비를 마쳐야 했죠. 포병들이 작전실로 모여들었고 정비병들은 벌써 차고에서 K-9 자주포 8대를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화력 계산에 들어갔어요. 적 포병 진지까지 거리는 37km. 우리 K-9의 최대 사거리는 40km니까 충분히 도달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정보장교가 급히 지도를 펼쳤습니다. 캄보디아군이 국경 너머 20km 지점에 새로운 포병 진지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좌표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곳은 프레아 비에아르 사원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프레아 비에아르. 11세기 크메르 제국이 세운 힌두 사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태국과 캄보디아가 영유권을 놓고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간 바로 그 사원이었죠. 결국 캄보디아 영토로 판결났지만 그 과정에서 양국 군인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군은 그 사원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작전 참모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찰 드론이 확인한 결과 캄보디아군이 사원 주변에 PLG-45 자주포 12문을 배치했다고요. 중국에서 수입한 155mm 자주포였습니다. 사거리는 30km. 우리 국경 마을까지 충분히 닿는 거리였죠. 더 큰 문제는 탄약고였습니다. 사원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대규모 탄약 저장소를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일부러 세계문화유산 바로 옆에 지은 거였어요. 우리가 공격하면 사원이 파괴될 거라고 계산한 겁니다. 무전기 너머로 포병들의 당혹스러운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임무라고요. 500m 옆에 있는 세계문화유산을 건드리지 않고 탄약고를 포격하라니요.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기존 M109 자주포로 가능하냐고요. 저는 즉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M109의 CEP는 약 150m. 그러니까 목표 지점에서 반경 150m 안에 떨어진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건 평균 값이에요. 최악의 경우 300m까지 빗나갈 수 있습니다. 500m 거리에서 300m 오차. 이건 도박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걸고 하는 도박이요.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엠베구로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요. 사원 직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요. 다른 지휘관들도 동의했어요. 그때 작전 참모가 다시 물었습니다. K-9은 어떠냐고요. 한국산 자주포에 GPS 유도 포탄을 쓰면 CEP가 3m 이내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했죠. 저는 차고에 세워진 K-9들을 떠올렸습니다. 2017년 도입 이후 우리 부대의 주력이었어요. 훈련에서는 완벽했지만 실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세계문화유산 옆에서요. 3m, 오차, 500m 거리면 충분히 안전마진이 확보되는 거였어요. 이론상으로는요. 하지만 이건 훈련장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이었죠. 만약 빗나가서 사원이 파괴되면 태국은 국제사회에서 문화유산 파괴국으로 낙인 찍힐 겁니다. 유엔 안보리 회부, 경제 제재, 국제 여론 악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였어요. 사령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K-9로 간다고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이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K-9 8대가 차고에서 나와 도로를 따라 국경으로 향했죠. 각 포마다 K-10 탄약 운반차가 따라붙었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들여온 장비였어요. 국경까지는 25km. K-9은 도로에서 시속 67km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3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였죠. 차량 안에서 저는 한국 기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상훈 차장이었어요. 40대 중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소속으로 2017년부터 태국에 상주하면서 K-9 기술 지원을 담당하던 엔지니어였죠. 박 차장님, 지금 실전 투입합니다. GPS 유도탄 정확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화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박 차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대장님, 시스템 전부 정상입니다. GPS 신호 강도 양호, 탄도 계산 프로그램 작동 중, 기상 데이터 실시간 업데이트 중입니다. CEP 3m 보장합니다. 500m 거리에 세계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절대 빗나가면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2017년 도입 이후 847회 시험 사격, 단 한 번도 CEP 5m를 벗어난 적 없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믿기로 했죠. 발사 진지에 도착했습니다. 국경에서 2km 떨어진 고지대였어요. 여기저 캄보디아 포병 진지까지는 직선거리 37km. K-9 8대가 일렬로 늘어서면서 포구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정비병들이 GPS 유도 포탄을 장전하기 시작했어요. 검은색 포탄의 작은 안테나가 달려 있었죠. 한국에서 개발한 정밀 유도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반 포탄보다 3배 비쌌지만 오늘 같은 날을 위한 투자였어요. 화력 통제 장교가 좌표를 입력했습니다. 캄보디아군 탄약고 프레아 비에아르 사원에서 정확히 500m 떨어진 지점. 컴퓨터가 탄도를 계산하기 시작했고 K-9의 포신이 천천히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저는 망원경으로 목표 지역을 관찰했어요. 37km 너머라 직접 보이진 않았지만 드론이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이 화면에 떴습니다. 탄약고 건물, 주변에 세워진 트럭들, 그리고 500m 옆에 우뚝 선 프레아 비에아르 사원의 돌탑. 900년 된 유적이었습니다. 크메르 제국의 영광. 수백만 명이 참배하러 오는 성지. 그걸 우리가 파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경력의 포병 지휘관이 손이 떨리다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제가 내리는 명령 하나가 태국의 국제적 위상을 결정할 테니까요. 제대로 맞으면 영웅, 빗나가면 전범. 그 경계선이 고작 500m였습니다.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8문의 K-9이 모두 발사 준비를 마쳤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포수들이 대기 중이었고 장전이 완료됐고 GPS 신호가 잡혔습니다. 전 포문, 발사 준비. 한 번 포, 준비 완료. 2번 포, 준비 완료. 하나씩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8개 포대 모두 준비가 끝났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한국 기술을 믿는 수밖에 없었죠. CEP 3m. 그 숫자가 진짜인지 곧 확인하게 될 겁니다. 발사. K-9 8문이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거대한 폭음과 함께 포탄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포신에서 뿜어져 나온 화염이 새벽 어둠을 밝혔죠. 땅이 진동했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포탄은 초속 827m로 날아갔습니다. 37km를 날아가는데 약 50초. 그 50초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드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포탄의 궤적이 레이더에 잡혔어요.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가 포물선을 그리며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GPS가 실시간으로 위치를 보정하면서 미세하게 날개를 조정하는 게 보였어요. 고도 3000m. 포탄이 목표를 향해 가속하고 있었습니다. 2000m. 궤도가 정확했어요. 1000m. 이제 몇 초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정확히 맞아라. 제발 사원은 건드리지 마라.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섬광이 번쩍였어요. 폭발음이 들리기도 전에 화면의 불기둥이 치솟았죠. 드론 카메라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가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폭발 지점을 확인했어요. 탄약고였습니다. 정확히 탄약고 중앙이었어요. 그리고 500m 옆에 있는 프레아 비에아르 사원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뒤집어 쓰지 않은 채로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CEP 3m가 진짜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정확했을지도 몰라요. 레이저 조준점에서 1m도 안 벗어난 것 같았으니까요. 2차 폭발이 시작됐습니다. 탄약고에 쌓여있던 포탄들이 연쇄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고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트럭들이 뒤집혔고 건물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사원은 여전히 무사했습니다. 900년 된 석조 건축물이 폭발의 열기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었죠. 작전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명중입니다. 완벽한 명중, 화력 통제 장교가 소리쳤어요. 사원 피해 제로, 목표만 정확히 타격. 다른 지휘관들도 박수를 쳤죠.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머지 7발도 차례로 명중했습니다. 캄보디아군 포병 진지 3곳, 탄약 보급소 4곳, 지휘소 1곳. 모두 정확히 타격됐어요. 오차 범위는 최대 2.7m. K-9의 정확도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교전에서 우리는 완승을 거뒀어요. 캄보디아군은 혼비백산했고 그들의 PLG-45 자주포 중 4문이 2차 폭발로 파괴됐습니다. 나머지는 급히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2월 23일 오후 3시 두 번째 포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캄보디아군이 먼저 싸웠어요. 국경마을 5곳에 동시 포격. 하지만 그들의 PLG-45는 사거리가 30km라 우리 진지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우리 K-9은 달랐어요. 40km 사거리로 그들의 새로운 진지까지 도달했죠. GPS 유도탄으로 정확히 타격했고 캄보디아군은 또다시 후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정찰 드론이 보내온 영상을 봤습니다. 캄보디아군의 PLG-45 한 대가 포를 쏘려는 순간 갑자기 포신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고장난 겁니다. 승무원들이 황급히 탈출하는 모습이 보였죠. 1시간 후 또 다른 PLG-45가 이동 중에 멈춰섰습니다. 엔진이 과열돼서 완전히 고장났어요. 견인차로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녁 무렵 세 번째 PLG-45에서 포탄 장전 장치가 고장났습니다. 수동으로 장전하려 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정보장교가 분석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캄보디아군의 중국제 PLG-45 자주포 12문 중 5문이 24시간 안에 고장났다는 내용이었죠. 고장률 41.6%. 반면 우리 K-9은 달랐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37회 발사, 단 한 번의 기계적 결함도 없었어요. 포신 과열도 없고 장전 장치 오작동도 없고 엔진 문제도 없었습니다. 작전 참모가 말했습니다. 중국제 무기가 연속 사용에 취약한 것 같습니다. 반면 K-9군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박상훈 차장이 설명했어요. K-군 설계 단계부터 24시간 연속 작전을 염두에 뒀습니다. 냉각 시스템, 자동장전 장치, 엔진 내구성 모두 장시간 사용을 견디도록 만들어졌죠. 중국제는 그런 부분이 약합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벽 5시 사령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어요.
캄보디아군이 프레아 비에아르 사원 단지 전체를 군사 기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원 주변 2km 반경의 포병 진지, 탄약고, 지휘소를 집중 배치했다고요. 완전히 세계문화유산을 방패로 쓰는 전략이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를 비난할 걸 노리는 겁니다. 사령관이 말했어요. 우리가 사원 인근을 공격하면 전 세계가 태국을 규탄할 겁니다. 하지만 공격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곳에서 계속 우리를 공격할 거고요. 딜레마였습니다. 진퇴양난이었죠. 그때 박상훈 차장이 말했습니다. K-9로 가능합니다. GPS 유도탄의 정확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사원 본전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가장 가까운 목표물이 본전에서 480m입니다. 480m, CEP 3m면 충분히 안전한 거리였어요. 하지만 이건 프레아 비에아르였습니다. 900년 역사의 힌두 사원, 국경 분쟁의 상징. 2008년 전쟁의 원인이 됐던 바로 그 사원. 만약 실수라도 하면? 박 차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8년간 K-9의 발사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847회 발사, 평균 CEP 2.3m. 최악의 경우도 4.8m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480m 거리면 100배 이상의 안전 마진입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론적으론 가능했습니다. 사령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전을 진행한다. 단, 사원 본전에서 500m 이상 떨어진 목표만 타격한다. 12월 24일 오전 10시, 크리스마스 이브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K-9 8대가 일제히 포문을 열었어요. 목표는 프레아 비에아르 주변에 배치된 캄보디아군 시설 17곳, 탄약고, 지휘소, 포병 진지, 통신 시설, GPS 유도탄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하나, 둘, 셋. 포탄이 연속으로 발사됐어요. 포성이 계곡에 울려 퍼졌고 대지가 진동했습니다. 드론 화면으로 실시간 확인했어요. 첫 번째 포탄이 탄약고의 명중. 폭발. 두 번째 포탄이 지휘소 명중.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정확했습니다. 프레아 비에아르 본전은 화면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주변에서 폭발이 일어나는데도 흔들림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900년 전 돌로 쌓아 올린 탑들이 오늘도 햇빛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죠. 오전 내내 포격이 계속됐습니다. K-9은 쉬지 않고 발사했어요. K-10 탄약 운반차가 신속하게 포탄을 보급했고 자동 장전 장치가 빠르게 재장전했습니다. 한 문당 평균 6분마다 한 발씩. 중국제 PLG-45였다면 불가능한 속도였어요. 그들은 장전에 평균 12분이 걸렸고 10발 쏘고 나면 포신 냉각 때문에 30분을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K-9은 달랐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워낙 우수해서 연속 사격이 가능했어요. 24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쏠 수 있는 설계였죠. 오후 3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상호병 위성 이미징 회사 플라넷 라브스의 고해상도 위성이 정기 촬영 임무 중이었대요. 동남아시아 지역 지형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촬영하는 루틴이었죠. 그런데 그날 그 위성이 포착한 건 전혀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K-9 자주포 8대가 일렬로 늘어서서 동시에 발사하는 장면. 포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 그리고 37km 떨어진 곳에서 정확히 폭발하는 장면. 가장 놀라운 건 프레아 비에아르 사원이 온전히 보존된 모습이었어요. 주변에서 17군데 폭발이 일어나는데도 사원은 상처 하나 없었죠. 플라넷 라브스는 48시간 뒤 이 영상을 분석하다가 그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CNN이 즉시 영상 사용권을 구매했고 특종 보도를 시작했어요. 태국군의 정밀 포격, 세계문화유산 완벽 보호라는 제목으로요. 전 세계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유럽의 저녁 뉴스, 미국의 아침 뉴스, 중동의 심야 뉴스. 모두가 프레아 비에아르 주변에서 벌어진 정밀 타격을 지켜봤죠. 군사 전문가들이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분석했습니다. CEP 3m 이내의 정확도입니다. 이는 미국의 M777 견인포나 독일의 P2000보다 우수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K-9 자주포가 GPS 유도 포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합이 만들어낸 정밀도는 순항미사일에 버금갑니다. 500m 거리에서 이 정도 정확도를 유지한다는 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 방산기술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BBC도 합류했습니다. 로이터도 프랑스 AFP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국 CCTV는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정보장교가 흥미로운 보고를 올렸어요. 중국 국영방송 CCTV가 태국 캄보디아 전쟁 관련 보도를 전면 중단했다는 겁니다. 오후 3시까지는 캄보디아 지원 논조로 보도하다가 위성 영상이 공개된 직후부터 갑자기 조용해졌다고요. 웨이보에서도 관련 게시물이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무기라는 키워드가 검열 대상이 됐고 K-9나 정밀 타격 같은 단어도 차단됐어요. 바이두 검색에서도 관련 뉴스가 사라졌습니다. 작전 참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중국이 당황한 것 같습니다. 자기네가 수출한 PLG-45가 K-9에게 완패했으니까요. 밤 10시 더 흥미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정찰 위성이 캄보디아 프레아 비에아르 인근 기지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어요. 중국 군사고문단으로 추정되는 인원들이 한밤중에 차량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군용 차량 5대가 새벽 1시에 기지를 떠나 남쪽으로 향했고 아침 6시에 프놈펜 국제공항에 도착했죠. 공항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중국 군복 차림의 인원 17명이 서둘러 전세기에 탑승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원래 파견 일정은 2026년 1월까지였는데 갑자기 2주나 앞당겨 철수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중국 외교부는 임무 종료 후 정상 귀국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 철수, 예정보다 2주 앞당긴 일정, 그리고 공항에서 서두르는 모습, 모든 정황이 급박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플라넷 라즈 위성이 그 장면도 일부 포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급히 탑승하는 군복 차림의 사람들, 얼굴을 가린 채 서둘러 움직이는 모습이 CNN을 통해 보도됐죠. 다음 날 아침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캄보디아에 파견됐던 중국 군사고문단이 예정보다 빨리 철수한 게 사실입니까? 외교부 대변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정상적인 임무 종료입니다. PLG-45 자주포의 고장률이 40%를 넘었다는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 코멘트. 한국산 K-9 자주포와 비교해서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2번 연속 노 코멘트. 중국 외교부로서는 이례적인 반응이었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전쟁 72시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6시 캄보디아 정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휴전 협상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수면 아래에선 복잡한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ASEAN 사무총장이 24시간 전부터 중재에 나섰고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가 양국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프레아 비에아르 사원 파괴 우려로 유네스코도 긴급 성명을 냈고 UN 사무총장이 즉각 휴전을 촉구했죠. 더 결정적이었던 건 캄보디아의 군사력 붕괴였습니다. 중국제 무기의 연쇄 고장으로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중국 군사고문단마저 철수하면서 캄보디아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사령관이 작전실에 지휘관들을 소집했습니다. 저도 포병 진지에서 부랴부랴 복귀했죠. 캄보디아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사령관이 말했어요. 72시간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령관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협상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장교가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캄보디아 측 제안 내용이었어요. 즉각 휴전. 캄보디아군 국경에서 30km 후방 철수. 프레아 비에아르 주변 군사시설 전면 철거. 향후 5년간 국경지대 무장 병력 배치 금지. 우리가 요구했던 조건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항복했을까요? 작전 참모가 물었어요. 정보장교가 분석 자료를 넘겼습니다. 72시간 동안 캄보디아군이 입은 피해 목록이었어요. 탄약고 23곳 파괴, 포병, 진지 17곳 무력화, 지휘소 9곳 타격, 통신시설 12곳 마비, PLG-45 자주포 12문 중 8문 작전 불능.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싸울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무기 신뢰도였어요. 중국제 PLG-45의 고장률 66.7%. 3대 중 2대가 고장났습니다. 엔진 과열, 포신 균열, 장전 장치 고장, 사격 통제 시스템 오류. 반면 우리 K-9은 달랐습니다. 72시간 동안 총 147회 발사. 단 한 번의 기계적 결함도 없었어요. 고장률 0%.
명중률도 압도적이었습니다. K-9의 GPS 유도탄 145발 중 143발 명중. 명중률 98.7%. 빗나간 두 발도 목표에서 4m 이내에 떨어졌으니 사실상 성공이었죠. 작전 참모가 말했습니다. 무기의 격차가 전쟁의 결과를 결정했습니다. 오후 2시 태국 국방부 장관이 우리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K-9 8대가 일렬로 늘어선 앞에서 연설했어요. 72시간 전 우리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전면전의 위협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K-9 자주포의 정밀도, 신뢰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화력. 그것이 72시간 만에 전쟁을 끝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포병들이 환호했고 정비병들이 K-9 차체를 두드리며 기뻐했습니다. 박상훈 차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8년간 준비한 보람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2017년 처음 태국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실전에서 통할까? 미국제나 유럽제보다 나을까? 오늘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녁 6시 CNN이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72시간 전쟁 한국 무기가 바꾼 동남아 군사 지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화면에는 K-9이 발사하는 장면, 프레아 비에아르가 무사한 모습, 그리고 중국 군사고문단이 서둘러 철수하는 장면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군사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태국군의 K-9 자주포는 72시간 동안 147회 발사해서 143회 명중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명중률 98.7%. 이는 현존하는 어떤 자주포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고장률 0%. 중국제 PLG-45가 66% 고장률을 기록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BBC도 후속 보도를 내보냈어요. 한국 방산, 동남아 시장 재편이라는 제목이었죠. 전쟁 종료 일주일 후 동남아 국가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한국 방산 업체에 K-9 구매 문의를 넣었습니다. 필리핀도 보유 중인 FA-50 추가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베트남은 표면적으론 조용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태도였죠. 하지만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베트남 국방부 실무진이 비공식 채널로 한국 방산 업체와 접촉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로이터는 시장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중국제 무기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전쟁에서 드러난 중국제 무기의 높은 고장률과 낮은 정확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산 K-9 자주포는 극한 상황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12월 26일 휴전 협정이 공식 체결됐습니다. 방콕에서 열린 서명식에 저도 참석했어요. 태국 국방장관과 캄보디아 국방장관이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국제언론사 카메라가 그 순간을 포착했죠. 캄보디아 장관의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72시간 만에 전쟁 능력을 상실한 나라의 대표였으니까요. 서명식 후 리셉션에서 여러 나라 무관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무관, 필리핀 무관, 싱가포르 무관. 모두 같은 질문을 했어요. K-9의 실제 성능이 정말 그렇게 뛰어납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72시간 동안 운용했습니다. 147회 발사, 143회 명중, 고장 제로.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인도네시아 무관이 물었어요. 우리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전장에서 검증된 무기입니다. 2주 후 태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K-9 자주포 23문 추가 구매. 기존 8문에서 총 32문으로 증강하는 계획이었어요. 계약 금액은 4억 8천만 달러. 동시에 GPS 유도 포탄도 500발 추가 주문했습니다. 박상훈 차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국 군사에서 축하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지역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죠. 인도네시아에서 36문 견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필리핀도 FA-50 12대 추가 주문을 확정했고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도 비공식 협촉이 왔습니다. 72시간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박 차장이 말했어요. 8년간 준비한 게 단 72시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2026년 1월 15일,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 초청이었어요. 창원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조립 라인에서 K-9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태국 추가 주문분, 인도네시아 견적분, 필리핀 수출분. 라인이 풀가동 중이었습니다.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전쟁 이후 문의가 폭증했습니다. 동남아 3개국에서 정식 구매 요청이 들어왔고 2개국이 견적을 검토 중입니다.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도 방문했어요. 차세대 GPS 유도 포탄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CEP를 2m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였죠. 태국에서의 성공이 큰 자신감을 줬습니다. 연구원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 기술을 세계가 인정합니다. 저녁에는 국방부 주최 만찬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어요. 태국군이 K-9로 거둔 성과가 한국 방산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답사를 했습니다. 감사할 건 한국입니다. 훌륭한 무기를 만들어 주셔서요. 72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로 방콕에 돌아오는 길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 내려다본 동남아시아. 저 아래 어딘가에 K-9들이 배치돼 있을 겁니다. 태국뿐 아니라 곧 인도네시아, 필리핀에도요. 72시간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한국 기술이 동남아 하늘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세계문화유산을 지켰습니다. 프레아비아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고 900년 된 돌탑들은 오늘도 햇빛을 받으며 빛나고 있을 겁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평화를 지킨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만들어가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허리가 불편하셨을 시니어 구독자 여러분께 설명란에 소개해드린 크로스 메디컬 허리보호대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오래 앉아 계실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